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각 공간마다 특별한 다 의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기록이 있기 전부터 이미 우리 인류의 시작이신 분들께서 미리 알고 정해놓으신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공간은 바로 거실이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꼭 치워야 될 물건들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지난번에 거실에서 치워야 될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거실에 더 치워야 될 물건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거실에 대체 다 치우고 뭐가 남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여러 집들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더 남아 있어가지고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이니까요. 그만큼 실생활에 본격적으로 도움이 될 그러한 사항들이니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공간을 좋은 기운으로 가득가득하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그리고 도서 구매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실에서 당장 치워야 될 그 첫 번째 물건은 바로 수치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수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 뭐죠? 바로 죽은 나무를 태운 겁니다. 죽은 나무를 또 태웠으니까 전형적인 죽음과 관련된 그런 물건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야 될 공간에는 생기가 가득해야 되고 살아있는 물건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숯이 물론 현실적으로 탈취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로서 두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운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숯을 꼭 집안에 둬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 숯을 보이지 않게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신문지에 싸가지고 신발장에 넣어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거실같이 이런 환한 공간에 두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드라이 플라워죠. 정말 예쁩니다. 제가 봐도 예쁜 꽃들이 되게 많이 요즘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라든지 조화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커다랗게 예쁜 그런 드라이 플라워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런 영업장하고 집과는 또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칙은 동일합니다. 어느 공간이든 간에 조화라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냐?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죽어있는 물건이기 때문이죠. 드라이 플라워는 전형적으로 살아있었던 그런 식물을 죽여가지고 말려가지고 만들어진 장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드라이 플라워 역시나 가급적이면 거실에 두는 것은 우리가 참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작은 드라이 플라워를 어딘가에서 선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선물을 줬기 때문에 소중한 물건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나 결혼식 할 때 썼던 그 부케를 말려놔가지고 그렇게 병으로 담아두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좋지 않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나쁜 기운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쁘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잠깐 동안 보관을 하시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어디 한 곳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두시고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기억이 어느 정도 바래게 됐을 때는 버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수석입니다. 돌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에 어떤 이런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연예인분들께서 집안에 돌 막 많이 모아놓고
자랑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으신데요. 사실 이 돌이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어떤 쇠붙이의 의미, 그리고 운적으로는 어떤 충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있는 넓은 집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이런 큰 바위 같은 걸 두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집에 커다란 나무도 세워놓고 큰 집도 세워놓고 뭐 그러던데 라고 하시겠지만은 사실 집안에 우리가 사람들의 퍼센트로 봤을 때 집안에 그렇게 나무 그리고 큰 돌을 꾸밀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머지 대부분의 일반인들과는 조금 더 강한 본인의 타고난 그런 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이 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오히려 역으로 나쁜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의미,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풍수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꼭 제가 드리는 이야기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 원칙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충돌을 의미한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이 거울입니다. 거울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거울이라는 의미 자체가 원체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드립니다. 거울은 현관 바로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좋지 않고요. 안방에서 내가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일어났을 때 그런 마주하는 공간에 둬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거실에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 거실이라는 공간은 좋은 기운들이 항상 어우러져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좋은 기운을 거울이 빨아들인다라는 역할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바로 나무 사진입니다. 나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냥 나무 사진이 아니라 죽어있는 나무 사진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누가 죽어있는 나무 사진을 집안에 걸어둘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고 사람마다 미적 기준이 상당히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되게 예쁘게 꾸미려고 또 되게 멋있게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정말 유명한 사람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진짜 멋있게 만들어진 그런 작품용으로 된 그런 사진들 중에는 이렇게 뭔가 스산한 느낌이 나는 그런 나무 사진들 그리고 그것을 걸어두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나 또 오히려 조금 또 집이 여유로워지고 넓어질수록 이상하게 그런 뭔가 좀 스산한 그림을 걸어두는 게 많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그런 경험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다 죽음과 관련된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치든 드라이 플라워든 그리고 사진이라 하더라도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집안에서 버려두는 게 특히나 거실에서는 버려두는 게 좋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실에 뭘 두면 좋을까? 뭐라도 두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처럼 이제 겨울철에는 러그를 깔아 두시면은 좋습니다. 집안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온기를 가둬두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기를 가둬둔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양의 기운, 좋은 기운도 함께 끌어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아주 예쁜 러그를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집안에 깔아두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작은 원룸 같은 공간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공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거실에서 치워야 될 물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물건들과 포함을 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풍수 인테리어는 어디까지나 비보 풍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보라고 하니까 동물을 생각하시는 분 가끔 계실 것 같은데요. 동물 아니고요. 비보라고 하는 거는
돕고 막아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조금 메꿔주는 게 바로 비보풍수의 역할이지, 우리가 집안 자체에 집터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집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잘못되어 있고 구조가 변경될 수 없을 만큼 잘못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그냥 이사 가는 게 답입니다. 아니, 이사가 쉽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현실적인, 아니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를 거슬러서 인간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풍수 인테리어는 비보풍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집안에서 단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메꿔준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운적 작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